배달 대행한테 배달비 내려달라고 요구하면 해주는 경우가 있냐, 시장 조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조금 공격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 배달 대행 업체들은 지금 그들도 이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배민도 똑같아요. 어느 대형 프랜차이즈는 수수료를 5.8%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들은 뭐 7.8% 시도하지 않고 생각으로 뭔가를 안 되겠다 해서 그냥 단정 짓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가게 배달은, 음식 배달은 이길 수 없다라는 걸 깔아놓고 세계의 도안을 준 것이 지금 시스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 좀 댓글이 많이 달려가지고 조금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개 들고 왔는데, 배달 대행한테 배달비 내려달라고 요구하면 해주는 경우가 있냐, 이게 가능한 거냐,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아주시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질문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배달 대행 업체가 과연 해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자, 배달 대행 업체들은 지금 그들도 이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꽁도 먹고 알도 먹고 하는 부분을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인지를 시켜야 돼요. 지금 제가 이 안내를 하고 있는 그 내용도 사장님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알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장을 불러내서 대화를 해서 그 금액을 줄여나가는 행위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매출이 높을수록 그게 됩니다. 왜냐? 제 체인점들 중에 똑같은 부산에는 3,300원에 하는 분들도 있고 4,200원에 하는 분들도 있어요. 같은 부산 지역인데. 같은 부산 지역이 바로 옆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얼마나 조율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 부분인데, 차라리 아니면 근처에 있는 사장님들을 모아서 자, 같이 얘기 좀 해보자. 배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조금 내려서 그 대신 전체 해당 지역은 사장님이 조건을 달아라. 예를 들어서 배민 금액을 0원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그 배달기사들도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 다시 원상복귀 하겠습니다. 라고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걸 막무가내로 야, 떨어뜨려줘. 근데 난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받아들였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율하셔라 라는 부분이에요. 안 해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다른 부분을 찾아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내가 이득이 더 발생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뭐 얼마를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런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보시죠. 그렇죠. 그 안에서 다시 방법을 찾을 겁니다. 이 댓글을 쓴 사람은 약간 이런 분들이에요. 과연 그게 될 것이냐. 그래서 해도 안 될 걸?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럼 안 하시면 됩니다. 같은 내용인데 뭐 맥도날드, 롯데리아, 엽떡도 배달비 할인 안 해주는데 지역 대행이 할인해줄까, 시장 조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댓글 다신 분들.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조금 공격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 맥도날드와 롯데리아는 본사들이 배달 대행 업체들의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사장님들이 하고 있는 금액이랑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경을 고정으로 해서 배달비를 좀 더 하는 분들도 있고 적게 하는 분들도 있고 다 달라요. 그리고 배민도 똑같아요. 어느 대형 프랜차이즈는 수수료를 5.8%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들은 뭐 7.8% 일반 소비자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파트너십입니다. 그거 모르셨죠? 배민도 그런 경우가 있나 보네요. 있습니다. 요기요 쿠팡 다 있어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도부터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도하지 않고 생각으로 뭔가를 안 되겠다 해서 그냥 단정 짓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동을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거기서 또 받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방법을 지금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계속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서울 경기는 배민원 쿠팡이 몰빵일 거고, 그래서 이제 답이 없는데, 배달 전문점을 하시는 분들은 샵인샵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더 만들어서 하셔라. 어차피 이게 한 개로는 운영하기가 수익금이 떨어지니까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었고, 그리고 사장님들이 지금 진행하는 거는 그냥 배달 전문점 하나만 하기에는 수익률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힘들다. 오프라인, 그 다음에 홀, 단체 주문 다 하셔야 된다. 거기에서도 추가 수익금, 예를 들어서 내가 버는 돈이 한 달에 1,000만 원이었다면 이제는 7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7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다시 올리려면 금액도 올려야 되고, 그 식자재 가격도 내려야 되고, 그리고 배달비도 어느 정도 세이브 시켜야 되고, 그리고 모자란 수익금은 다른 업장을 이용해서 또 그 수익금을 끌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배달 전문점으로 만약에 신규 창업하더라도 하나만 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해도 됩니다. 근데 매출이 높아지면 상관없는데 그런 환경이 더 불리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타개하려면 그러한 1+1 운영도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매출을 떨어진 상태에서 순수익이 떨어진 거에서 만족하고 진행을 한다면 상관없는 거죠. 근데 이제 매출 대비 수익금이 떨어진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배민 가게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 관련된 건데, 이후부터는 가게 배달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의 판단인데, 중요한 거는 쿠팡은 그러면은 왜 가게 배달 시스템이 없습니까? 쿠팡도 가게 배달이 있어야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다면.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게 배달을 살려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에 맞춰서 타개를 하기 위해서 미리 깔아두는 거예요. 어차피 배민원을 하기 위해서, 음식 배달을 하기 위해서 세팅값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왜냐? 절대 가게 배달은, 음식 배달은 이길 수 없다라는 걸 깔아놓고 세계의 도안을 준 것이 지금 시스템입니다. 이번 쿠팡의 가게 배달 같은 시스템이 생길 거라고 보시네요. 쿠팡의 가게 배달 같은
시스템이 생기면은 더 복잡하지 않나요? 쿠팡이 왜 그렇게 하나요? 쿠팡은 지금 이미 전국적으로 다 무료 배달이 돼가지고 시스템화돼서 배민보다 훨씬 더 전국 무료 배달 시스템이 더 확고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왜 굳이 그걸 또 나누나요? 그리고 나누게 되면은 배달 표기사항은 어떻게 될 것이고 공정거래법에 대해서 위반되는 법을 왜 굳이 더 해야 될까요?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은 자영업자 생각해서 이제 가게 배달 눌러주거나 그럴 일이 아예 없다. 뭐 배민원 수수료가 더 싸다고 하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요? 있을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게 방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은 4,200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음식 배달을 했을 때는 2,600원에서 3,300원이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는 어차피 배달을 한 번 했을 때 3,300원을 지불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무료 배달로 가게 배달을 맞받아치려면 4,300원이 부과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수수료가 더 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는 7.8%까지 가잖아요. 네. 여기는 오픈리스트 하면 6.8%잖아요. 근데 이제는 오픈리스트를 안 하고 맨 마지막에 가게 배달을 선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픈리스트의 효력이 떨어지는 거죠. 오히려 역으로 음식 배달을 시켰는데 가게 배달이 클릭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6.8%에 대한 오픈리스트가 없어도 그냥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있겠죠. 아직 세팅값을 못 봤으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동정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돈입니다. 돈. 100원이라도 싼 데입니다. 이것이 3,200원이 돼버리면 배달비가 나가는 게 3,200원 수준이 되면 그러면은 무료 배달이 됐을 때 3,200원이 되고 3,300원이 되니까 무료 배달로 하면은 확률이 5대5가 되잖아요. 그거를 세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렵지만 그러니까 그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이미 배민이 그걸 알고 그 행위를 만들어놔서 가능한 방법은 배달업체들한테 얘기를 해서 딱 그거를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배달비가 0원이면 결과적으로 수수료율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게 배달 음식 배달은 수수료율을 계산해서 0원으로 세팅해 놓으면 결과적으로는 가게 배달도 0원이니까 경쟁력이 올라가고 음식 배달도 올라가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음식 배달 가게 배달이 있을 때 보통 그냥 지금처럼 가만히 놔두면 음식 배달이 거의 100%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이것들을 계산을 해서 음식 배달에 100% 가는 것을 7대3으로 만들어서 손해보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그나마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정값을 딱 세팅해 놓고 그 다음은 바로 홀과 포장으로 가야 됩니다. 홀 포장. 그 요식업으로 성공하는 법 이제 영상의 댓글인데 바닥권리금을 투자금에 포함해야 할까요? 빼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인데 바닥권리금은 투자금에 당연히 포함돼야 되죠. 포함이네. 당연하죠. 왜냐면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잖아요. 바닥권리금을 사장님이 이제 장사를 1,000만 원 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3년 뒤에 내가 나가야 돼요.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으면 보증금이에요. 그러면은 1,000만 원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1,000만 원이 5,000만 원이 됐으면 4,000만 원을 버는 거죠. 네. 그건 이제 투자죠. 그리고 바닥권리금에 대해서 1,000만 원이면 보통 시설권리금이랑 같이 해서 보통 권리금을 팝니다. 바닥권리금 1,000만 원을 해서 모든 걸 다 빼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인테리어에 대한 판넬이나 타일이나 이런 것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에어컨을 떼서 딴 데 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산해서 투자비로 해야 됩니다. 권리금은 무조건 투자금. 그 요식업으로 이제 성공하는 방법 이렇게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부분인데 메가커피도 이제 2억 들여가지고 평균 이익이 300 나오는 시대인데 그 영상의 내용이 말이 되냐 약간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거든요. 보통 다 메가커피 메이저들은 그 정도로 들죠. 인테리어나. 근데 그게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런 거죠? 창업하시는 분이 네. 정확하게 몰라서예요. 식자재율이 어떻고 제조 반경이 어떻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마케팅은 어떻게 치고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의 유명세 이름 그거에 맞춰서 규모 몇백 개가 있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300만 원을 2억 들여서 3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유명세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루이비통이 무슨 가죽을 써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모르죠. 튼튼하잖아요. 근데 루이비통은 많이 알잖아요. 비싸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와 루이비통 샀어? 라고 하는 거죠. 니 메가커피해? 메가커피해? 왜 메가커피해? 그래서 사는 거예요. 창업을. 근데 그렇게 해서 하면 손해볼 수도 있고 대박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하실 때는 식자재 원가율 그 다음에 마케팅을 어떻게 치는지 그리고 그 브랜드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뭐 최저 반경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보고 하셔야 돼요. 원금에서 이후에는 적자가 나서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도 속출하는데 특히 푸차는 그 트렌드 주기가 더 빨라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푸차의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죠. 트렌드 주기가. 트렌드 주기가 빨라요. 트렌드 주기라는 것은 뭐냐면 매출이 계속 떨어진다. 경쟁사가 계속 생긴다. 경쟁자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방어를 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떨어진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네. 그러면은 경쟁력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계속 키우려고 하는 브랜드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자신이 보는 눈을 키워야 되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